보고회 진행을 맡은 건설가 농업기반팀장 송진찬입니다. 오늘 중간 보고회는 용역 추진 현황을 중간 점검하고 담당 부서 등 참석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중간 보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동시 천수답 및 농업용수 부족지역 대책 수립 용역 중간 보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주식회사 유신의 산학협력 자문을 맡고 계신 경일대학교 박기범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동시 천수답 농업용수 부족지역 대책 수립 용역 보고를 드리는 경일대학교 박기범입니다. 사업의 발표 순서는 가업의 개혁, 기초 현황, 방문분석, 대책과 사업비 우선 순위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업의 개혁으로서는 가업 목적은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발생 빈도와 가뭄 강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로 저수지치 등의 수확로 문제 부족으로 가뭄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적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지표수와 지하수 연계 그리고 극한 가뭄에 대비한 농업용수 비상 공급 대책 수립과 항우지 가뭄 해소 계획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업 범위는 안동시 전역 집단화된 농경지 그리고 농경지 단순 시설물, 그다음에 원인 분석, 부족지구 선정, 그다음에 용수 공급 계획과 그다음에 비상 공급 방안, 가뭄 해소 계획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가업의 목표와 방향을 먼저 저희들이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대비 안동시의 가뭄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자 하천 지표수 지하수 연계, 지하수 저류댐 등을 활용한 다목적 용수 공급 방안, 그리고 지역 간 물이용 불균형 해소를 위한 공급시설 간의 연계와 그리고 가뭄 대응 역량 강화, 지역과 주민 대응, 극한 가뭄에 대비한 비상수원을 확보하고 가뭄 지역 대상 지역에 대한 농업 제2용수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검토하기 위해서 국가물관리 기본계획과 낙동강 물관리조합계획, 기후변화 보고서, 도시기본계획 등 이런 관련 자료들을 참고하였습니다. 먼저 안동시 현황입니다. 안동시 현황은 1개업 13개면 10개 동으로 구성되어서 총 면적이 1522km 제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경작지 면적으로는 전답과 기타 등등을 합해서 전답 합해서 222.6km 제곱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동시 하천 현황입니다. 하천 현황은 지방하천 34개소에 323km, 소하천은 113개소에 272km 연장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안동에 의한 기초 현황들을 이제 가뭄 분석하기 위해 기초 현황을 조사를 했습니다. 안동시의 기상을 저희들이 분석하니까 1983년부터 2022년도까지 각 강우자를 분석한 결과 연평균 강수량이 1037mm 정도인데 평균 강수량보다도 가뭄과 적게 온 연도가 19개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여기 밑에 보시면 최근 2010년도 이후에는 거의 2년에 한 번꼴로 평균 강수량보다도 가뭄과 적게 발생하는 그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83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월별 가뭄량을 쭉 분석을 해서 월별 평균 가뭄량이 1월달에 17.97mm, 그 다음에 7월달에 가장 많이 올 때가 223.22mm 정도가 평균적으로 내린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동시에 앞으로 기후변화에 따라서 앞으로 기후가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을 미리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그 기후변화 상태에 따라서 그 농업용수 대책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안동시의 그 기후변화 보고서는 2014년도에 작성이 되었는데 2022년도에 그 경상북도 기후변화 보고서가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에 기반하여 안동 지역에 관련된 자료들을 이제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연평균 기온이 2019년까지 11.8도인데 2021년부터 2040년까지 SSP 시나리오가 이제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탄소 배출이 2.6, 4.5, 7.0, 8.5로 탄소 배출이 커지면서 기온이 상승하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현재 우리가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2.6선은 이미 벌써 저희들이 불가능하다고 벌써 이미 어느 정도 보고가 되었고 4.5로 가고 있는 선인데 4.5로
뭐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2.6을 기본으로 본다면 2.6과 4.5 사이를 기본으로 본다면은 안동시의 연평균 기온이 현재보다도 약 한 1.9도 한 2 정도를 오를 것으로 2040년까지 보고요. 그 다음에 2080년에서 2100년 사이에는 지금보다도 대략 한 2도 3도 가까이 오를 것으로 이렇게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수량 같은 경우에는 뭐 잘 알다시피 강수량은 점점 증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연평균 강수량은 증가가 되나 그 다음 항목부터 이제 폭염일수부터 보시면은 현재 2019년까지 폭염일수가 16.9일인데 SSP 시나리오 2.6 시나리오 현재 거의 달성되었다고 보는 2.6 시나리오로 봤을 때도 폭염일수가 거의 14일 정도 더 증가, 14일 정도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40년도에도 37일로 증가해서 거의 20일 이상 폭염일수가 증가한다. 폭염일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다들 아시겠지만은 경제가 농작물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이 가뭄의 심도가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름일수도 현재 122.6일인데 SSP 시나리오 2.6 시나리오를 봤을 때도 137.5일, 145일로 해서 한 15일, 한 20일 이상이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영강수량은 증가하지만은 비가 오지 않고 그 비가 오지 않을 때에 대한 그 크기는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 최다 강수량, 5일 연속 최다 강수량을 보면은 현재 179mm인데 196, 181, 179.8로 인해서 이렇게 좀 증가하다가 이렇게 감소하거나 진행자하고 비슷한 이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SSP 시나리오가 8.5까지 갔을 때 물론 8.5까지 가지는 없지만 한 4.5 정도 되도 이렇게 전반적으로 5일 강우는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잘 알다시피 단시간에 강우강도는 향후 앞으로 기후변화에서 세질 것이다. 그러니까 비가 올 때 많이 오고 적게 올 때 아주 적게 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최대 무광우일수는 거의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SSP 시나리오가 증가되었을 때는 마찬가지로 약간씩 한 이틀, 3일씩 무광우일수도 증가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동시의 토지용 변화를 조사를 했습니다. 2000년대에 논이 82.5km 제곱이었는데 2020년 현재 기준으로 64.1km 제곱으로 약 18.4km 제곱 정도의 원면적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밭작물에 대한 면적은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그 경작지 내에서 주로 재배하고 있는 작물들이 농지 직불금의 신고된 면적 기준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안동시 전체의 재배작물의 구성비를 봤을 때는 벼가 35%, 사과가 22%, 콩, 건고추, 참깨 이런 순으로 재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지대가 낮은 낙동강 주변에 있는 그런 지역, 둥사등, 와룡면, 서우면, 둥천, 일지, 나무, 남산은 전반적으로 벼 재배 면적이 크게 나타났고 사각지형으로 구성된 그런 면들은 사과가 가장 많은 재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동시의 현재 시설물에 대해서 저수지 같은 경우에 농어촌공사 관할 저수지가 18개소, 안동시 관할 저수지가 162개소, 그 다음에 양수장은 농어촌공사 35개소, 안동시 관할 89개소, 그 다음에 보는 농어촌공사 4개소, 안동시 118개소로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동시에 설치된 광정은 약 한 14,800여 개 정도로 집사부가 3개소, 둔봉이라고 신고된 현 저희가 조사했는 것들을 하니까 143개소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공사에서 작성한 현재 설치된 용수계통들을 와룡면과 그 다음에 풍산읍에 이렇게 된 것들도 저희들이 조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이제 안동시에서 갖고 있는 이제 허가소리권과 관행소리권들을 조사했습니다. 허가소리권은 현재 20개소로 되어 있고 관행소리권은 83개소가 되어 있는데 낙동강 허가량이 약 한 28만 톤 정도, 그 중에서 생활용수가 8만 5천 톤, 농업용수가 한 19만 8천 톤 정도 허가소리권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미천이 약 2만 톤 정도, 그 다음에 반변천이 한 20만 톤 정도, 그 다음에 기란천이 4천 톤. 근데 기란천과 반변천은 생활용수로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행소리권 현황으로 한 83개소 정도가 되어 있는데
광산천, 기란천, 그 다음에 하천, 지방 하천들보다 안동댐 상류에 한 6,000톤, 조정지 하류에 한 64,000톤, 이맘댐에 한 46,000톤 정도 이렇게 관행 수리권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안동시 자연재해 저감조합계 2022년도에 가뭄위험지구라고 선정이 된 곳이고요. 그리고 언론 기사나 그리고 과거에 가뭄이 발생했던 지역들도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동시의 그 농촌용수개발사업, 주요 개발사업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는데 안동 북부 농촌용수개발사업으로 와룡면의 전체 기존 수해 면적과 보강한 면적을 포함해서 한 920헥타 정도의 용수를 공급하는 북부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양수장 2개소, 그리고 저수지 1개소, 그리고 용수로 간선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흥지라고 하는 총 저수량 45만 8천 톤의 총 저수량을 가진 저수지를 통해서 용수관로 통해서 와룡면 일대에 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토촌지구 다목적 용수개발 사업으로 수혜면적 214.8헥타 정도로 토촌지를 이용해서 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안동 지역의 이제 가뭄의 이제 분석을 저희들이 나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경작지 현황과 변화 이제 현황 조사들을 했고요. 그리고 강수량 분석을 통해서 강우량이 얼마나 부족한가 이런 것들을 하고 그다음에 가수빈도 분석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잘 아시겠지만은 농사를 짓는데 이제 물을 수급하는 데 있어서 하천이다 아니면은 물이 있는 곳에는 물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양수기 통해서 이렇게 끌어다 쓰게 되는데 수원에서 물이 있는 곳에서도 거리가 멀게 되면은 아무래도 물을 갖다 쓰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수원 하천이나 저수지 이런 곳에서부터 거리가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가를 저희들이 다 분석을 했습니다. 경작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수시설물들을 조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수학적 가뭄 분석과 지형학적 분석, 그 다음에 물수지 분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용수 부족량과 용수 부족 지역들을 선정을 해서 위험지구를 선정하고 대책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작지 현황 분석을 이제 했습니다. 안동시 자료에 따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 5년간 논밭의 경우 전체 2017년 대비 한 1,400헥타 정도 감소가 되고요. 논의 경우는 한 1,400헥타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구당 마찬가지로 경지 면적도 감소를 하고 있고 정부 정책이 쌀 재배 면적을 감소해서 밭작물 재배를 유도하는 추세로 안동시도 전체적으로 농면적이 감소하고 밭 재배 면적이 아주 미소하게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아까 말씀드린 1983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전반적인 가뭄을 보실 때 전반적으로 안동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기후변화에 따라서 가뭄과 증가하는 추세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가뭄과 감소하는 그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환적 분석을 통해서 1983년부터 2020년도까지 이 각 읍면별 지역에서 발생한 최소 가뭄량들을 쭉 월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1월달 같은 경우에는 최소가 13.87mm, 2월달에 20mm 정도, 최고 많이 왔는 7월달 같은 경우에는 최소 가뭄가 한 208mm 정도 이렇게 가뭄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안 지역이 가뭄가 적게 발생된 그런 지역들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마찬가지로 이 최근 200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도 마찬가지 가뭄 분석도 이렇게 해서 월별 가뭄량들을 저희들이 조사하고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임동면이나 도산면 이런 데가 전반적으로 가뭄가 적게 내리고 있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좀 더 디테일하게 분석해서 묘대기 기간, 그러니까 이제 벼농사를 짓기 위한 그 기간의 강우는 도대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를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 이렇게 보니까 4월 평균이 한 72mm 정도 되는데, 보시면 이제 이 평균보다도 적게 내리는 그런 연도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5월 평균, 6월 평균, 7월 평균 이렇게 되었을 때도 전반적으로 강우가 적게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더욱이 더 중요한 것은 4월에 이 강우가 적게 내리고 있는 것은 본 과업에서도 전후에서도 말씀 천수답이라고 하는 것은 비가 왔을 때만 농작물에 물을 공급하는 그런 답이 되는데 이 4월 달에 비가 적게 내린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농사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물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동 지역에 이제 그러면 몇 년 빈도의 가뭄이
지금 이제 앞으로 오게 될 것이고 몇 년 빈도의 가뭄에 대한 가뭄이 발생했을 때 가뭄과 오느냐를 한번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뭄 빈도 분석을 했는데 보통 이제 가뭄은 한 6개월 정도를 지속 기간으로 분석하고 있어요. 표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빈도 6개월 가뭄 6개월 지속 누적 가뭄량 같은 경우에 안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204mm 최소 204mm 정도가 발생이 되고 20년 빈도 가뭄 같은 경우에는 171mm 정도가 발생이 될 것이라고 분석이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983년부터 2022년도까지 6개월 동안의 10월에서부터 그러니까 작년 10월부터 올해 3월 이제 올해 묘대기 하기 직전까지의 누적 가뭄량을 6개월의 누적 가뭄을 보면 187.3mm고 2008년부터 2022년 최근의 기간까지를 보면 2002년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을 봤을 때 현재 이 안동이 내리는 가뭄들을 보았을 때 10년 빈도 가뭄이 수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경작지들이 수원에서부터 얼마만큼 멀리 떨어져 있나 하는 것들을 가중치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천 저수지 취입보 등 이런 곳에서부터 멀리 떨어지는 것을 이렇게 붉게 표시된 것이 수원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원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것이 아무래도 수원에서 물을 공급하기도 현재 어렵고 그 다음에 농민들이 급할 때 물을 어떤 양수기나 통해서 이렇게 공급하기도 어렵다 하는 이런 지역들을 일단 구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각각의 저수지에 대해서 이제 물수지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저수지가 갖고 있는 현재의 내부 연도, 그러니까 이 1년이라고 하는 것은 한반도 1년이라고 것은 이 시설물 자체가 1년 매년 발생할 수 있는 가뭄 정도에 대응할 수 있는 시설로 설계가 되었다는 것이고 10년 빈도의 한반 빈도를 가진 시설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저수지가 10년에 한 번 정도 가뭄이 발생했을 때에 대응할 수 있는 용수공급 능력을 갖춘 저수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 읍면에 이렇게 설치된 저수지들 보면은 상당수의 시설 저수지가 10년 한반 빈도, 가뭄 한반 빈도를 보장할 수 있는 보장할 수 없는 시설물로 대부분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수지들 각각에 대해서 총 수해 면적에 따른 분석을 했는데 옆에 나타나는 부족 면적이 총 이 용수 공급이 10년 한반 빈도를 보장해 주지 못하는 그런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석 조건이 지금 이제 안동시 경작지 면적이 제시된 것이 아까 그 시설물들에 대해서 나타나 있는 수해 면적과 그 다음에 이제 통계연보에 나와 있는 수해 면적과 그 다음에 이제 농지 직불금을 받고 있는 면적들이 이렇게 다 좀 상이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수원별 수해 면적은 어차피 이제 그 시설물들에 의해서 공급되는 면적이기 때문에 통계연보나 직불금 면적보다 당연히 작은 것은 당연한데 통계연보 면적과 직불금 면적이 이제 굉장히 이렇게 특히 이제 이 물을 많이 소비하는 논대 면적이 굉장히 상이하게 나타나서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는가를 해서 이 현재 이 농민들이 어떤 형태로 농사를 짓고 있다고 신고된 이 직불금 면적을 기준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다 분석을 해서 비교를 했는데요. 통계연보 면적 기준으로 이제 40년간 물 수지 분석을 했을 때 1년에 한 번이라도 부족했던 그런 부족 횟수를 보면은 통계연보 기준이 대부분 틀리다는 그 이유는 통계연보 기준으로 면적이 대부분이 농면적이 굉장히 크게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 소비량이 큰 게 이제 논이 크다 보니까 직불금 면적, 통계연보 기준으로 물 부족이 많이 발생하는 반면에 직불금 면적은 대부분은 이 통계연보 기준보다 적게 나타나는데 통계연보 기준보다도 직불금 면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은 직불금 면적이 통계연보 기준보다도 단면적이 큰 지역입니다. 실제로 조사한 자료에서. 그래서 그 평균 부족은 얼마 정도 발생을 하느냐 이렇게 것들도 저희들이 분석했는 결과를 이렇게 했는데 평균 부족이 발생하는 것도 일직면을 제외한 나머지 면들은 거의 대부분이 직불금 면적으로 논면적이 약간 좀 적은 통계연보보다 적은 그런 이 직불금 면적이 용수 평균 부족량도 적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물수지 분석 결과에서 그러면은 10년 한반 빈도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그 경작지 면적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 풍산읍이 한 46%, 와룡은 이 전체 경작지 면적에서 지금
이 저수지만 봤을 때는 한 5%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각 수원별 이 수해 면적이 각 시설물들에 대해서 어떤 시설물들에 의해서 주로 용수 공급이 되고 있는가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풍산 같은 경우에는 68%가 저수지에서 공급이 되고 있고 와룡 같은 경우에는 81%가 저수지에 의해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풍천이나 일진면 같은 경우에는 양수장에 의해서 공급되는 시설들은 하나도 없는 것을 이렇게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물들에 의해서 각각의 단계 면적에 어떤 형식으로 용수 공급이 되고 있고 얼마만큼 10년 한반도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풍산업을 예로 본다면 풍산업 같은 경우에 10년 한반도의 이 시설물은 5개 정도 되고 나머지는 시설물 10년 한반도를 보장해 주지 못하는 시설물들입니다. 그래서 이 순단계 면적에 대해서 10년 한반도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면적이 이렇게 저희들이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계연보 기준과 수해 면적 기준, 그 다음에 농지 직불금 기준으로 이 각각 분석에 적용된 면적과 그 다음에 이제 농지 직불금 기준으로 풍산업 같은 경우에 물 부족이 발생하지 않았고요. 근데 이제 수해 면적만 수해 용수 공급 시설 저수지나 보나 이런 것들 통해서 공급할 경우에는 부족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통계연보 기준도 마찬가지로 부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수해 면적 기준으로 되어 있는 이 논해 면적이 통계연보나 직불금 면적보다도 약 한 500헥타 정도, 400헥타 정도 많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석들을 통해서 안동시의 가뭄 대책들을 수립하기 위해서 가장 최근에 왔는 이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7년도에 발표한 가뭄 대책들의 큰 방향을 보면은 물자원 활용 효율성 제고와 새로운 물자원을 조기 확보하고 수요 관리, 미래 대비 대응 기반 강화, 선제적 가뭄 대응 강화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안동시 청수자 농업용수 이수 안전도에 대한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업용수 같은 경우에는 10년에 한 번 용수 부족이 발생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10년 한반도에 충족할 수 있도록 시설물들을 계획하고 가뭄 대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메가 가뭄 그리고 극한 가뭄에 대해서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에도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용수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대책 수립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뒤에서 설명할 안동시의 가뭄 대책으로 비구조적 대책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그 산악지형으로 구성된 읍면들은 대부분 사과를 많이 재배하고 있고 평야 지역으로 구성된 것들은 대부분 이제 벼를 많이 재배하고 있는데 농림부 2017년도 대책 제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재배 작물 전환에 대한 것들을 비구조적 대책으로 다 제시하고 그 다음에 재배 방식에다가 물을 적게 사용하는 그리고 손실을 적게 하는 그런 재배 혹은 용수 공급 방식과 있고요. 그 다음에 농지를 타용도로 활용하는 것 마찬가지로 농식품부에서도 농지를 태양광 발전이나 다른 타용도로 이렇게 전환을 해서 재배 면적을 좀 줄이고자 하는 그런 대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메가 가뭄에 대한 장기적 대책과 이수 안전도 설계 기준을 개선하고 가뭄관리 체계, 가뭄관리 체계를 대책을 마련하는 것과 그 다음 구조적 대책으로는 가장 첫 번째는 아까 수문학 분석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안동시 같은 경우에 현재 강수량 패턴과 미래 예측을 했을 때 물이 오지 않는 기간과 신도는 훨씬 더 커지고 오일 누적 가뭄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영가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가 왔을 때 물을 담아뒀다가 용수를 공급하는 이런 체계가 가장 큰 용수 공급의 흐름이 되고 나머지 부분이 저수지나 기타 시설물들로 보강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가 저수지 보강을 통해서 10m 한반도를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단기적인 대책으로 저수지 현재 이제 노후된 오래된 저수지를 준설하고 마찬가지로 양수장 취수로에 대한 10년 한반도를 확보, 시설과 연계체계, 그 다음에 지압된 스마트 우물, 돈범, 바퀴만 진입사업 이런 것들로 구조적 대책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대규모의 안동시 저수지
이 농어촌공사와 수자공사의 댐물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규정을 조사를 했습니다. 농어촌공사 저수지 용수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 시에서 농어촌공사에 매년 이 물 사용 계획을 수립을 할 때 어떤 물을 우리가 어떤 용도로 얼마만큼 사용했다고 하는 신청서를 내면은 농어촌공사와 수자공사가 이 신청서를 받아서 검토 후에 사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현재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규정상에서는 물을 사용하지 한다 못한다라는 규정은 없고 이 신청을 했을 때 이 두 기관이 이 물 사용량의 신청을 검토를 해서 결정을 내려주도록 이렇게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나타나 있는 가뭄 대책에 대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류지, 댐 증고, 동동, 수원과 연결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이고요. 그 다음에 최근 이번 이제 강원도에 이 소하천 지구에 이렇게 샌드댐을 설치를 해서 여기에 이제 물저장 지하에 물저장 탱크를 만들어 가지고 용수를 공급하는 이런 시설들이 설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샌드댐 형태로 최근 많이 설치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작년에 그 경상북도 수해 났을 때 환경부 장관님이 그때 오셨을 때 예천에서 저한테 이제 의뢰를 도를 통해서 의뢰를 해가지고 그 댐을 짓기는 뭐 하니까 이제 용어 자체가 소규모 다목적 댐이라고 하는 용어를 환경부 장관이 오셨을 때 예천군에서 건의하고자 급하게 자료를 요청해서 만들어준 자료인데 이 일반적으로 평상시에는 농업용 저수지 용수 공급에서 쓰고 그 다음에 산불이 났을 때 산불 소화용수로 연계를 하기 위해서 제목을 다목적 댐, 다목적 저류지 이런 형태로 두 개 사이트를 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예천군에 전달했고 예천군에서 환경부 장관에게 전달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이 저수지, 소규모 저수지들 건설하는 사례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배 작물 전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벼와 사과, 콩 이런 것들. 그래서 각각 이제 읍면들로 보면은 서우면, 와룡면, 풍산읍 뭐 이런 이 주요 지역에서 사과와 벼 재배 작물이 높은데 이런 것들에 대한 퍼센테이지를 물 소모량이 많은 벼 재배 면적을 좀 절감시키고 향후 2040년이 지나면은 평균 기온이 최소 2도씩 이상 상승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사과가 13도에서 15도씨 정도에서 재배가 되는 재배가 가능한 작물인데 그러면 추후에 이 사과 재배 면적이 굉장히 줄어들 것이고 예전에 이제 저희들이 군위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 군위는 지금 밑에 평야 지역에 과거에 사과 농사 좀 대부분 다 자두로 바뀌었습니다. 사과는 아주 이제 높은 산지적으로 올라가고 이런 형태로 재배 형태가 바뀌게 된다. 그리고 이제 가물량이 순환적 가물에서 가물량이 감소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저수지 보강을 통해서 비가 왔을 때 물을 저류해서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연 빈도, 가뭄 빈도보다도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작년 10월에서 올해 3월까지의 그러니까 이 무수지 기간에서는 강우가 10년 빈도보다도 낮은 강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 이수 시설 중에서 10년 한반 빈도를 보장하는 시설물은 안동시 전체의 23%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설물 자체가 갖고 있는 내한 능력 자체가 굉장히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후변화에 따른 대책으로 보면은 마찬가지로 기후변화에 따른 강우량이 증가하고 있는 분명히 영강우량은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저류 기능을 확대해서 극심한 가뭄을 대비해서 저류 시설을 확대하여 그래서 물을 저류했다가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하는 그런 방안으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원별 이제 이 구성 수원에 따른 수원이 그 각 읍면별에 따른 이제 수원 구성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풍산읍 저수지, 그러니까 저수지 비율이 높은 곳과 양수장 비율이 높은 곳, 취입보 비율이 높은 곳들 이런 것들에 따라서 보통 이제 취입보가 적고 양수장이 적은 것들은 주변 지역에 이 읍면 지역에 물이 풍부한 하천이 없는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하천에서 물을 끌고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취입보가 예를 들어서 취입보가 비율이 아주 낮거나 양수장의 비율이 낮은데 거기다가 취입보와 양수장을 연결하거나 이렇게 하는 시설을 막연하게 넣었을 때는 물이 없는데 이제 양수장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곳에는 아예 저수지를 연계하거나 이런 식으로 저수지와 저수지가 연계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런 것도 없는 경우에는 관정을 연계하거나 이런 식으로 대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제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수지만 분석을 했을 때 같은 경우에 각 읍면별로 따른 이제 저수지의 용수 부족량을 확보를 하고 그리고 이 부족이 발생되는 면적들을 다 제시해서 여기에는 이제 저수지 10년 한반도를 보강하는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뭄 대책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직불금 면적 기준으로 이 직불금 면적은 현재 이제 분석된 결과에서 충족하는 용수 공급 시설 저수지나 양수장 취보 등으로 공급이 가능한 면적을 제외하고 이 제외한 면적이 요 면적인데 요 면적만큼은 이제 다른 어떤 대체 방안으로 이제 용수 공급 방안을 마련해 준다라고 가정했을 때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별로 저수지 보강을 10년 한반도로 해야 되는 저수지 개소, 그 다음에 취수보를 10년 한반도로 보강해야 되는 개소, 그 다음에 아주 국부적으로 가뭄 위험 후보지구를 저희들이 조사했고요. 거기에 따른 물 부족이 완전히 예상되는 그런 가뭄 위험 지구에 따라서 각각에 대한 가뭄 대책들을 제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읍면 단위로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린 이제 시설물 단위에서의 가뭄 대책이고 읍면별 단위죠. 부산읍 전체의 이제 이 필요 저수량이 234만 2천 톤 정도 용수 부족이 발생을 한다고 보면은 이거는 이제 도수를 통해서 하거나 와류면 같은 경우에는 지하관정 둔봉 재배작물을 지원하거나 북포면은 저수지 신설 이런 등등으로 읍면 단위 전체의 가뭄 대책들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이 저수지 이거는 이제 안동시의 지하관정을 지하에서에서 각 위치들을 이렇게 뿌린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천수답이라고 하는 것이 빗물 이외에는 농사 짓는데 물을 갖고 올 수 없는 지역인데 저수지나 지하관정이나 아니면은 저수지 등등으로 인해서 물을 갖고 올 수 있는 이런 지역들을 쭉 봤을 때는 임동면이나 뭐 이런 하얗게 되는 이런 면적들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은 실제적으로는 100% 천수답이라고는 볼 수 없는 지역들이 이렇게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지하관정이나 100%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시설들이 있다 하더라도 안동시에 갖고 있는 수리시설물이 10년 한반도를 보장할 수 있는 것이 전체 23%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전체 면적에서 23% 정도만 100%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다라고 사실적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저수지 보강과 대한 어떤 그런 계략 공사비를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수지 보강에 대해서는 부족 면적 헥타당 2.5억 원에 대한 공사 사업비를 이렇게 추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수해 면적 시설물들에 의해서 수해 용수 공급이 되고 나머지 면적 부족한 면적들 저희들이 아까 물수지 분석을 통해서 산정된 그런 면적들은 헥타당 2억 원으로 산정을 해서 공사비를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따른 전체 이 공사비는 안동시에 있는 모든 경작지가 10년 한반도로 10년에 한 번 정도 가뭄이 발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라는 전제하에 추정된 공사비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읍면별로 이렇게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풍산 같은 경우에 저수지 보강, 그 다음에 와룡면 저수지 보강 18개소, 그 다음에 감정둔법, 그 다음에 북포면은 저수지 보강 12개소, 취수보 9개소, 그 다음에 저수지 시설과 도수. 그리고 여기 이렇게 노란색으로 테두리진 지역이 만약에 저수지를 신설한다면은 예상 후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면도 마찬가지로 저수지 신설과 도수, 재배작물 정한, 그 다음에 풍천면은 저수지 보강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일직면은 저수지 보강 23개소, 그 다음에 남호면 지하관정 둔봉 재배작물, 그 다음에 남천면 지하관정 둔봉 재배작물 정한, 그 다음에 이마면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사실적으로 실제로 부서진 경우는 용수 부족이 크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용수 체계의 어떤 그런 변화를 통해서 물 부족에 대한 어떤 그런 해결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랑면 저수지 보강과 그
그다음에 지하발전 등등, 그다음에 저수지 인도면 저수지 보강과 공공 이용들, 그다음에 예안면 저수지 보강 5개소, 도산면 저수지 보강 1개소, 그다음에 녹전면 저수지 보강 3개소가 이상으로 안동시 전체에 대한 가공 대책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담당자분들의 질의와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아까 했지만 농업용수 비시 분석을 해서 경제성이 나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농작물 자체의 그런 그 단가 자체도 매년 변동성이 크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투입 비용 이제 코스트 자체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반면에 이익이 굉장히 작아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비시는 대부분 안 나오는데, 오늘 말씀드린 이 천수다 이 농업용수 대책은 전반적으로 안동에서 이제 그런 비시를 이제 일단은 제외하고 용수 부족 이 농업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면 어떤 장기적인 방안, 기후변화도 고려하고 이런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되냐 하는 어떤 전체적인 그림을 먼저 제시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작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100몇십 개의 그 저수지를 다 실제로 시에서 다 보강하는 건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고, 그렇지만 이런 전반적인 계획을 갖고 우선순위 용량이 비시가 안 나오더라도 용량이 크고 수입 면적이 어느 정도 다수되는 그런 저수지들은 일단 보강을 우선하고, 그리고 정말로 시설이 필요하다면 비시가 안 나오더라도 어떤 앞으로 사실 정책이라는 거죠. 아까 말씀 2017년 농림축산식품부의 그 제시된 강원 대책도 재배 작물도 변화시키고 저수지 연계운영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예천 그 사례도 말씀드렸듯이 그 예천군에서도 이제 그런 형태라도 지금 현재 농업용수라고 해서 이제 반드시 이제 단일 목적의 용수 공급하는 시대는 이제 거의 지나갔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재작 2년 전에 낙동강 유역 물종합계획 수립을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경상북도 물종합계획 수립을 하면서도 전반적으로 농업용수도 이제 거의 이제 다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방안들을 이제 앞으로 정책적으로 끌고 나가는 그런 것들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말씀하신 그런 대부분 내용이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어떤 큰 계획과 세부 계획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침 정도로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천수하고 수산공사 그 용수 사용에 관해서는 공식적으로나 아니면 이제 저희들 루트를 통해서 알아보는 바에 의하면 수산공사도 그렇고 농업공사도 그렇고 그 농업용수 사용 신청, 아까 말씀드린 이제 낙동강 하천수에 대해서는 우리 유역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은 이제 농업용 저수지의 물을 사용했다가 이제 실제로 우리가 산수적으로 계산했을 때 이제 회기가 되니까 이제 회기되어서 리턴되어서 쓰고 회기되고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신청을 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규정에 보니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어떤 수산공사나 농업공사의 기관장이 판단이 문제겠지만은 그 신청을 하면은 받아들여서 그것에 대해서 결정을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수자공사에서도 문의를 해봤고 농업공사에서도 경북지역본부에서 문의를 해보니까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이제 현재 좀 제시된 규정이 저렇게 되어 있어서 그걸 말씀드린 대로 그 낙동강 사용수는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지금 아까 제가 제시한 그 허가 수리권하고 그 다음에 관행 수리권이 있는데 실제 정확하게 이 정도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 관행 수리권과 허가 수리권이 어디서 얼마만큼 정확하게 사용되는 그런 데이터는 사실 지금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하고 그리고 좀 어떤 협의를 해볼 수 있지 않나. 지금 대구도 마찬가지로 구봉항을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유역청과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안 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어떤 협의 중에서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안을 검토를 했습니다. 아까 그 2017년도 농식품부의 농업대책에도 제시한 것처럼 하수처리수 재이용수라고 하는 대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반드시 원래는 제시하지 않았지만은 낙동강물이나 아니면은 그 안동 시내에서 저 북부면하고 저 도산면, 그 다음에 서우면 이런 쪽으로 북부 지역 쪽으로 관로를 쭉 연결해서 물을 공급할 때 어느 정도 이렇게 이 관로 설치 정도가 가능한 그때 과장님 한번 검토를 말씀하셔서 한번 좀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 최대
한 32km 정도까지 끌어올리면은 도서관로로는 연결이 어느 정도 안동시내에서 끌고 갈 수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 한 54,000톤 정도 사용 가능하다면은 한번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보고서에 수록하시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끝으로 시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연구용역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고 다양한 기초 자료를 준비하셨는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농사 짓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입니다. 물이 있으면 농사를 반은 지은 거예요. 근데 물이 없기 때문에 정말 어려워요. 지금까지 안동시는 대부분 간정하다가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쏟아지시고요. 근데 이 간정은 한번 파서 영구적으로 쓰면 좋겠지만은 홍천 기산 같은 경우에는 간정을 너무 많이 파서 서로 경쟁적으로 파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예를 들어 200m 파면 또 옆 사람이 250m 파야 되고 계속 돈만 투자하고 남는 게 없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농업용 수로를 만들어가는 것, 그런 관계시를 해놓은 것은 정말 역사가 오래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약간의 보수만 이루어지면 물이 공급된다는 이런 점을 좀 착안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금 오늘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좀 거대한 국책 사업을 하나를 발굴해야 됩니다. 지금 단위의 저수지를 보강하는 것은 국책 사업 받기가 참 어려울 거고 묶어서도 해야 되겠지만은 그런 것들은 좀 작은 거는 시비를 하고 예를 들자면은 이마댐의 물이 지금 포항과 영천으로 갑니다. 그런데 미천에 물이 부족해서 그 일대가 가뭄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마댐의 물을 포항과 영천으로 보내는데 우리는 안동 지역에 보내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마댐의 물을 기존 도수를 이용해서 다시 도수를 만들어서 예를 들면 한라산 정상이라든지 그런 정상에 끌어서 곰사라든가 의성 쪽으로 보내버리면은 미천의 물량이 엄청나게 풍부해지겠죠. 그러면 미천 주변 전체에는 농업용수 부족 문제가 일거에 해결이 되어버립니다. 미천에 물이 없기 때문에 양수장이 있어도 무용지물이에요. 이런 큰 그림을 저는 하나 그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는 임금 쪽에가 있는데 낙동강에서 물을 끓여가지고 임금 정상에다 다 꺼버리는 겁니다. 그 뒤에 넘어간 금계가 있고 구호가 있어요. 이게 하천일이면 뭐죠 이게? 그쪽이 하천일? 네? 강삼천이야? 뭐 하여튼 제가 말은 이해되죠. 임금에서 정상까지 물을 끌어올리면 낙동강 쪽으로 또 전부 천수답이에요. 그 다음에 의담 쪽으로 물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넘어가면 그게 부호로 해가지고 신성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 일대가 전부 또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또 도산건역을 하나 예를 들면은 지금 안동댐에서 부지역 용수개발 사업을 해서 마룡하고 북구수로 가고 있잖아요. 아까 이야기 나왔 이 도수를 어떻게 연결해서 가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는 물 부족이 지금 도산 쪽이 심해요. 예안도산이. 또 내륙적으로는 북구소가 심하니까 북구소는 이 지금 현재 있는 도로를 연장해서 가는 방법이 없으면 그걸로 해결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예안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다송에서 용수 개발 사업을 하면 거기서 펌핑을 해가지고 또 도로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일대 전체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거 한 굵직한 사업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중앙에 가서도 건의할 때 좀 되는데 근데 저수지 이거 뭐 보강하다는 데도 수십 개 갖다 배달하다 보면은 이게 별 의미가 없을 거란 얘기예요. 물론 그런 것들도 해야 되겠지만은 일단 아까 제가 말한 그런 큰 것들을 한번 내가 이 시너지 효과가 엄청 크다. 아까 미천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주장할 수 있는 게 안동댐의 물을 가지고 제가 노리는 거예요. 정작 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수돗물도 못 먹고 농업용수도 못 써요. 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안동댐을 가지고 농업용수, 생활용수, 공업용수 마음대로 쓰고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지금. 그래서 대구와의 물리협약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지금 간절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너가 물을 먹으면 최소한도 나무 먹을 물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먹을 물은 없는 거예요. 댐 두 개 가지고 있으면 상류지역은 전부 천수답이 다 되버립니다. 이러한 것들을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뭔가 이런 큰 그림을 그려가지고 가면서 세부적인 문제를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되면 사업비도 많이 들 겁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영천과 포항에는 물 다 주잖아요. 그런데 미천은 말라가지고 여름 되면 완전히 건천이 되버리잖아요. 그리고 축산비에 수고 흘러나서 악취가 나고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뭘 문제를 해야 돼요? 우리 입장에서. 미천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포항에도 줘도 물이 남아본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그림이 지금 우리가 없는 거예요.
아까 가성도 마찬가지고 또 임금도 마찬가지고 이런 뉴욕을 큰 그림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획기적으로 하나 바꾸면 이게 전체 수요 면적이 엄청나게 넓어진다는 거죠. 이러한 그림들을 좀 그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짧게 해서 이제 분석은 안 돼 있지만 이걸 전체를 하나로 묶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예타를 통과하게 되시는 거예요. 소규모 저유시를 예를 들어가지고 저수지를 하나, 보수를 하나 칩시다. 거기는 수의 면적이 해봤자 얼마 되지는 않아요. 한 골짜기 하나예요, 그냥. 이런 것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몇천 원이 드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요구를 하면은 좀 설득력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물론 그 우리는 해야 되겠 이런 조사는 해놔야 되겠지만 정말로 국비 사업을 할 몇 개 큰 거는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것이 바로 지금 현재 되어 있는 북부지역 용수개발사업, 도천지구 사업처럼 이런 큰 것들은 몇 가지 꼭지를 만들어내서 대구하고 물 예약을 할 때 농림부하고 체육부 협약을 하겠죠. 근데 이거 해라. 해주면 물 준다.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이런 그림을 좀 그려야 되지 않겠는가 싶고 또 장기적으로는 특히 기산 쪽에는 지금 간정을 너무 많이 타는 거예요. 저는 조금만 지나면 다 이게 무용지물을 봐요. 그럼 이런 데 대한 궁극적인 대책은 뭐가 없는지 안동시 예산이 맨날 간접하다가 시간 나가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얘기가 되면은 이 들 전체에 지금 그거는 그 비닐하우스를 하고 있는데 지하수가 꼭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문제들도 그럼 계속 깊이만 파내려 가야 되느냐? 깊이 파는 것도 저는 한정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함께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연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좀 더 보완돼서 우리가 국비를 받을 수 있게끔 좀 큰 프로젝트를 이렇게 좀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안동시 천수단 및 농업용수 부족지역 대책 수립 용역 중간 보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